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됐을 때 54회 66번에서 68번으로 쌤이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 우선 지문이 쭉 이렇게 나와 있은 다음에 66, 67, 68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선생님들한테 항상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라. 그렇죠? 문제부터 살펴봐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한국어 능력시험 역시 여러분 접근 방식은 동일합니다. 봐주시게 되면 우리가 사실적이냐 추론적이냐 아니면은 비판적이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살펴봤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야 이게 사실적이고 이게 추론적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 푸시는 경우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게 O냐 X냐를 판단하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쌤이 앞에 이론을 몰아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요. 교재에는 이게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집중을 해서 이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문제를 푸실 때 역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문제를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하냐라 그러면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사실 시험이라는 게 시간을 무한정으로 두고 여러분한테 풀라 그러면요. 굳이 먼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고 계속 문제 풀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지문을 읽을 때부터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죠? 내가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쌤 이러는 경우들이 또 있는데요. 뭐 사람의 머리란 진짜 이상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안 좋은 생각하거나 안 좋은 얘기 말로 꺼내지 말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듣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실제로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이것을 읽겠다라고 생각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 뇌가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이 좀 다르게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지문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읽은 다음에 거꾸로 적용을 하는 것과 중에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라 그러면 당연히 전자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래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쌤이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와 있는 거를 바탕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문을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문제와 일치하면 정말 좋죠. 그리고 여러분 그릴 게 진짜 능숙한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요즘은 이제 여러분 영상 세대고 긴 글을 많이 안 봐버릇하니까 그렇게 능숙한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걸 기준으로 읽기보다 얘가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서 읽기 위해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라라는 말이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나 갈 대로 갈 거야 이제 이렇게 마시고 여러분들이 쌤이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팁을 드리는 거니까 꼭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시고요. 자, 봐주시게 되면 6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니까 여러분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뭐 넛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넛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는 넛지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포인트를 둬서 읽어야지만 이게 활용된 사례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넛지의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밑줄 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니까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어떤 느낌으로 이게 서술이 되어 있구나,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지 예시를 많이 활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읽어주시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